저는 미쳤나 봅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허벅지를 누를 때마다 숨이 멎었거든요. 치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무섭고 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48세 며느리가 69세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영이고 올해 48입니다. 남편 성민과 결혼한 지 23년째예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올해 69이시고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시다가 2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침술과 충하요법 전문가셨죠. 시어머니는 5년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저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4년 전부터 목과 어깨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냥 뻐근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뻣뻣했고 팔까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두통도 자주 왔고요. 하루 종일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병원을 3곳이나 다녔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까지요. 검사를 받았더니 다들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목뼈가 일자로 펴져서 디스크가 눌린다고 했습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죠. 6개월간 병원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온찜질 받고 전기 치료 받고 견인기에 목을 당겼어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았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그냥 약 먹으라는 말뿐이었어요. 병원에 같이 가주거나 걱정해 주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를 아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한 3년, 아니면 4년.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뒤로 오시더니 제 목을 살짝 만져보셨어요. 여기저기 눌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많이 뭉쳤다고 하시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셨어요. 병원 치료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병원 물리치료는 소용없다고 자기가 제대로 풀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치료받는 게 왠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 아픈 걸 그냥 볼 수 없다고 30년 경력이 있는데 못 고칠 게 없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병원보다 훨씬 효과 좋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에이, 고민 끝에 받아들였어요. 한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방은 제법 넓었어요. 한쪽에는 침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전문 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지인들을 봐주신다고 들었어요. 옛날 환자분들이 찾아오면 무료로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치료 도구들을 다 갖추고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옷장을 가리키시며 거기 치료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옷장을 여니 얇은 흰색 치료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가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갈아입었습니다. 치료복은 생각보다 얇았어요. 속옷 라인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조금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니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침대를 가리키시며 엎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 올라가 엎드렸어요. 얼굴을 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얼굴을 맞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목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목뼈를 하나하나 눌러보시며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셨어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웠어요. 시아버지 손이 제 목을 따라 내려가며 꼼꼼히 촉진하셨습니다. 여기가 제일 아프다고 말씀하시며 목 뒤쪽 특정 부위를 꾹 눌렀어요. 아프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여기가 문제라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작은 병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라벤더와 페퍼민트가 섞인 거라며 근육 이완에 좋다고 하셨어요. 오일을 손에 덜어 두 손으로 비비셨습니다. 그리고 제 목 뒤에 손을 올리셨어요. 차가운 오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금방 따뜻해질 거라고 하시며 시아버지가 오일을 목 전체에 펴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미끄러지는 감촉이 이상했어요. 남편은 10년도 넘게 저를 만진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 손길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온 몸에 긴장이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힘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긴장하면 효과가 없다고요. 숨을 깊게 쉬라고 하셨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시아버지의 체온과 섞여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 손이 목에서 어깨로 내려갔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근육을 꾹꾹 눌러주셨어요. 압력이 강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뭉친 곳을 정확히 찾아서 푸시는 게 느껴졌어요. 손바닥 전체로 어깨를 쓸어내리셨습니다. 목에서 어깨 끝까지 천천히 여러 번요. 그러다가 다시 목 뒤로 올라와 척추를 따라 하나하나 눌러주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분, 30분, 시아버지는 말없이 집중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엎드려서 시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시아버지 손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긴장했다가 이완됐다가 반복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시아버지 손이 등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허리 부근까지요. 치료복이 얇아서 시아버지 손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손이 허리를 지나 골반 근처를 눌렀을 때 몸이 움찔했습니다. 간지러운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감한 부위였거든요. 시아버지가 여기도 많이 뭉쳤다고 하시며 계속 눌러주셨어요. 저는 그저 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아버지가 손을 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하셨습니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으니 내일도 오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과 어깨가 정말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신기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받아도 안 나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나아지다니요. 시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시아버지가 웃으시며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아픈 걸 못 봐서 그렇다고요. 앞으로 매일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을 온몸에 끼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건 뭐였지? 왜 심장이 그렇게 뛰었을까?
시아버지인데 왜 긴장했을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남자 손길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 건드린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손, 부드러운 손길, 조심스럽게 제 몸을 만지시던 그 느낌.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편하게 잠만 자는 남편.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도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덜 어색했어요. 치루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오이를 가져오셔서 제 목과 어깨에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어제보다 손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육 깊숙이 파고드는 압력이 느껴졌어요. 아프다고 하니 시아버지가 조금만 참으라고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목에서 어깨, 어깨에서 등, 등에서 허리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한 곳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눌러주셨습니다. 오늘도 30분 정도 치료받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지만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시선을 돌리시더니 내일 또 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저녁 시아버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목과 어깨는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고개도 자유롭게 돌릴 수 있었고 두통도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를 자꾸 의식하게 된 거예요. 식사할 때도 TV 볼 때도 시아버지만 보이는 겁니다. 넓은 어깨, 단정한 옷차림,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69세 시아버지인데 말이죠.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엎드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몸이 휘청거렸어요. 시아버지가 얼른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시며 제 팔을 꽉 잡고 계셨어요. 그 순간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제 코앞까지 왔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은한 한약 냄새도 났어요. 시아버지가 늘 한약차를 드시거든요. 그 향이 시아버지 체온과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아버지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제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먼저 손을 놓으셨습니다. 헛기침을 하시더니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어지러우면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의식하고 계신 걸까?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 떨리는 손,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어디서 이 이야기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시아버지와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일주일만 더 하면 완전히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치료가 이제 곧 끝나는 거네요. 말하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치료가 끝나면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이유가 없을 이유 없다니요. 매일 저녁 시아버지 방에 가는 것, 시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게 없어진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싫었어요. 그날 저녁 치료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손길이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어요.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마치 제 몸의 곡선을 따라가시는 등에서 허리로, 마치 제 몸의 곡선을 따라가시는 것 같으리로 맞추려가기보단 내목 같으리로 뒤에 손바닥 전체로 제 등을 쓰다듬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일이 미끄러지면서 피부가 화끈해졌어요. 시아버지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골반 근처까지요. 평소보다는 수족복이 짧아서 거의 다른 수작 부분이었습니다. 손이 허벅지를 눌렀을 때 눈이 움츠렸습니다. 민감한 부위였거든요. 시아버지가 여기도 연결돼 있어서 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계속 연결돼 있어서 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계속 눌러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 손이 잠시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보라고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눈을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자기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치료해주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다고요.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닌 여자로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다고요. 치료하는 내내 며느리 생각뿐이라고 하셨어요. 시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저도 그렇다고요. 저도 아버님을 자꾸 남자로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받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 아버님 손길을 기다리게 된다고 고백했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손을 뻗으셨어요. 제 뺨에 손을 대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저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10년 넘게 안 건드렸다고, 저도 외롭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처음으로 받는 진짜 포옹이었어요.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품이 넓고 따뜻했어요. 한약 냄새가 났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3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외로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세월, 여자로 대접받지 못한 시간들, 모든 게 울음으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외로웠다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5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집 안에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남녀였어요.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치료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손길이 더 친밀해졌습니다. 목, 어깨, 등, 허리를 넘어 온몸을 만지셨어요. 치르 복 위로도 시아버지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손이 지나간 자리마다 열기가 남았어요. 저는 그저 눈을 감고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워크숍 간다고 주말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만 집에 남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치료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오늘 밤 자기와 함께하고 싶으냐고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원했어요. 23년간 남편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시아버지한테서 받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천천히 침대에 눕히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요. 제 눈을 보시며 정말 괜찮냐고 또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이마에 키스하셨어요. 그리고 뺨에, 목에, 어깨에 차례로 키스하셨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급하게 일만 보고 돌아눕곤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 몸 구석구석을 애무하시고 키스하셨습니다. 제가 아픈지 계속 물어보시면서요. 4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는 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69세와 48세. 금기를 깬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하셨어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아버지도 깨어 계셨어요.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으셨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한다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이 야근하거나 골프 가는 날이면 밤새 함께 있었어요. 시아버지 방에서 조용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조심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눈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피곤했어요. 생리도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검사를 했습니다. 주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었습니다. 48세의 임신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폐경기가 다가오는 나이인데 어떻게 임신이 되지?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정말 임신이 맞다고 했어요. 8주 됐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이를 고려하면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 남편과는 거의 1년 가까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쯤 술 취한 남편이 한 번 저를 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는 2달 전부터 자주 관계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시아버지 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임신했다고, 아마 아버님 아이일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가 얼어붙으셨습니다. 한참 만에 물으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낳을 거냐고요. 낳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48세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아이니까요. 시아버지도 낳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설명할지였습니다. 미란이 검사라도 하면 들통날 게 뻔했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남편한테는 그날 밤 생긴 아이라고 말하기로요. 3개월 전 술 취한 남편이 저를 건드렸을 때 생긴 거라고 하면 믿을 것 같았어요. 내일 그날 저녁 남편한테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8주 됐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계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도 그때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3년 만에 첫 아이니까 기뻐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한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이셨어요. 자기 아이인데 남의 아이인 척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남편은 신기해하며 배를 자주 만졌어요.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이 아이의 진짜 아빠는 시아버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끔 밤에 시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나가서요. 시아버지가 제 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아이인데 아빠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6개월이 됐을 때 초음파를 찍었어요. 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했어요. 이름도 벌써 지어놨다며 서윤이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좋은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인데 손녀인 척 해야 하니까요. 8개월이 됐을 때 시어머니 친구분이 찾아오셨어요. 축하한다며 배를 만져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시아버지를 많이 닮을 것 같다고요. 배 모양이나 태동 보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니 당연하다며 웃으셨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눈치채신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아버지를 많이 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들킬지도 몰랐어요. 9개월이 되어 출산했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남편은 기뻐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서윤이라고 부르며 뽀뽀했어요. 시아버지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녀라며 조심스럽게 안아보셨어요. 하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딸인데 손녀인 척 해야 하니까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서윤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면서 얼굴이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윤이가 시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눈매, 코, 입모양까지 똑같았어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나중에 의심하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윤이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할아버지 역할을 하시면서도 눈빛만은 아빠였습니다. 서윤이를 안고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서윤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아빠인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가 이제 4살이 됐어요. 시아버지는 72세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으로 걸린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남편은 결국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힘들겠지만 견디라고 곁에 있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재판 결과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었어요.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간 후 시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남편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시아버지 방에서 함께 잤어요. 서윤이한테는 아빠가 해외 출장 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서 믿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겠죠.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출소할 날이 다가왔어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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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걸까? 매주 이혼하자고요. 자기 때문에 고생시켰다며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도소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출소 후 그 여자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은 재산도 다 주겠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혼 후 시아버지와 저, 그리고 서윤이만 남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시아버지와 당당하게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8살이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75세가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데리고 오셨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결혼하면 안 돼? 내가 이 책이 오매요. 집이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다고 엄마도 할아버지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웃으시며 서윤이를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서윤이랑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요. 이제 서윤이가 충분히 이해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그때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서윤이가 충격받을까 봐요. 천천히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실은 서윤이의 진짜 아빠라고요. 서윤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가 사랑해서 서윤이를 낳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했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요? 나고요.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엄마의 남편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윤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요.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집에서만 아빠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정숙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진짜 아빠라고요. 시아버지가 서윤이를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딸한테 아빠라는 말을 들으신 거였어요. 저도 울었어요. 세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집에서는 서윤이가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매일 서윤이를 안아주시고 놀아주셨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시아버지는 77세가 되셨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셨지만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 하셨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서윤이랑 놀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119차가 와서 시아버지를 실어 갔습니다. 저와 서윤이도 따라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사를 받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협심증이라고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런 시아버지를 잃을까봐요. 서인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죽는 거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잘 고쳐주실 거라고 달랬습니다. 캔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서인이와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씻겨 넣어서고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쉬면 회복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1달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서윤이도 데리고 가서 시아버지를 만나게 했어요. 시아버지가 서윤이를 보시며 힘을 내셨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빨리 나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셨습니다. 제가 간호했어요.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요. 6개월 후 시아버지가 많이 회복하셨어요. 다시 건강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쉽게 피곤해 하셨고 자주 쉬셔야 했습니다. 서윤이는 시아버지를 더 잘 챙겼어요. 아빠 괜찮냐고 물어보고 물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감동해 하셨어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시아버지는 80세가 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어요. 저는 53세가 됐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산 지 10년이 넘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서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나이 많은 거 창피하지 않냐고요.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창피하다고, 다른 친구들 아빠보다 훨씬 좋다고요. 아빠가 제일 다정하고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가 울으셨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서윤이도 울었어요. 세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가끔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시아버지를 만나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고 서윤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윤이를 함께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0세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48세 며느리와 69세 시아버지 한의사, 침술 치료로 시작된 사랑이 10년 넘게 이어졌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친구들한테 진실을 말해도 돼? 라고요.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원한다면 말해도 좋다고 했어요. 다만 조심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아버지는 제 옆에 계세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라요. 목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갔던 날, 시아버지의 손이 처음 제 몸에 닿았을 때의 그 떨림,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치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랑, 금기를 넘어선 관계.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윤이가 거실로 뛰어왔어요. 아빠, 엄마 같이 게임하자고 졸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웃으시며 일어나셨어요. 서윤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시아버지와 함께 서윤이를 키우며 살 거예요. 시아버지가 건강하신 한 계속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아버지가 떠나시는 날이 와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2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48세에 만난 진짜 사랑, 69세 시아버지와의 금기된 관계.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